자, 사주팔자 얘기인데 요즘 AI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들으면서 지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이제 사회에 나갈 사람들, 그래 그 사람들이 향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에서 은퇴해야 될 우리처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AI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자기 사주가 어떤 사주냐를 알아야 되는데 월급을 받는 사람이 좋을까 자영업자가 좋을까 앞으로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이 시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대부분은 헤매고 실패하게 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이미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정해진 운명이 있지만 여기에 자유의지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주인데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그 사람보다 성공을 하지 못할까? 뭐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되죠. 1번 부모가 달라서 1번 부모 이제 가족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는 항상 가족 구성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100%를 성공하느냐 아니면은 나는 내 운 안에서 사람의 성공은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말하는 미니멈 맥시멈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성공하냐 아니면 이만큼 성공하냐 그걸 알아보는 것이 바로 1번 가족관계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전자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유전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잘못 이해하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발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왜? 가족관계. 내 부모가 어떤 부모였냐, 그리고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그리고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똥밭에 하여튼 뭐 이거 표현 좀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주를 볼 때 반드시 부모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알아야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걸 아는 거거든요. 사실 혼자 와서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집어주잖아요. 이렇게 안 그러면 부모를 물어보는데 부모를 꼭 같이 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바로 내가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만 선택하잖아요. 가치관 안에서 선택하는 사실 이 가치관이 운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잘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알고 있는 생각 안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생각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난 음악을 관심 없는 사람은 재즈나 클래식 안 듣겠죠. 난 임영웅이 좋아. 뭐 요즘 나오는 뭐 이런 애들이 트로트가 좋아하면 트로트만 들을 거잖아. 내 생각이 트로트만 듣기 때문에 나의 정보도 트로트에 대한 정보만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럼 나는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막 다른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듣기 싫어도 학습을 하고 뭐 들으면 되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대부분 잘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 잘 모르니까 못하겠다고. 월급을 받아 100% 월급을 받아야 되는 사주, 100% 자영업해야 되는 사주가 이제는 잘 없는 게 왜냐면 대운의 변화가 발생하거든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60대 중반에 70전에 이제 죽는 시기에 그때 이미 은퇴를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50대 중반이나 이렇게 65세까지 정년인데 65세까지 다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중간에 희망퇴직이든 뭐든 다 나옵니다. 나와서 뭐 대충 뭐 어떻게 시간 보내다가 죽는 거고, 그리고 그때는 사회 전체가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여러분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는 대운 안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운도 들어오고 나쁜 대운도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계절이 바뀌잖아요. 자, 제가 늘 이야기하자면 사주는 계절입니다.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 12개잖아요. 자, 내한테 봄, 여름이 좋은 사람인데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봄이 태어났어. 근데 60대면 가을을 보잖아요. 봄, 여름이 좋은 사람은 가을, 겨울 정말 안 좋거든요. 봄, 여름이 좋은 사람이 여름에 태어났는데 30대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60대는 더 안 좋죠. 겨울이 들어갔으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팔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정제정관을 가지고 남자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대운에서는
그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 사람마다 이 대운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큰 변화가 바로 AI 시대와 이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자, 직업이 사라집니다. 그거는 이미 직업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 직업이 모든 것을 다 바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건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을 AI로 대체된다고 하는 것은 향후 10년 내에 전부 대체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은 AI로 대체된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 나오든지, 로보틱스가 나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짓는 집도 지금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어 올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 생활 전체 다 바뀌는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다 바뀌는 것은 10년 이후에 완전 체제가 바뀌면서 되지만, 이미 모든 직업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 직업이 사라지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월급을 받는, 한마디로 월급 받는 생활이라고 하는 이제 점점 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거든요. AI 시대에 제일 필요 없는 것이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직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제는 산업 구조 자체가 옛날처럼 사람을 많이 모아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서 노동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2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이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과 다른 수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인력이 더 이상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들어있잖아요. 키오스크가 나오면서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에서 이미 인원이 감축돼 있죠. 원래 4명을 써야 된다면 이미 2명밖에 안 씁니다. 주방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혼자서 예전에는 혼자서 밥집을 한다는 게 상상을 못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면 다찌 형태 스타일로 다 바꿔가지고 내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거 8명, 8명에서 10명 메뉴 따라 마까 키오스크라고 결제도 어떻게 합니까? 결제도 휴대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냥 요즘 앱으로 다 하잖아요. 앱으로 못하는 사람이 이제 처지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 노인들을 위해서 키오스크 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된다. 그 설명을 해주려면 사람 붙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죠. 그냥 그 사람은 알아서 배우든지 안 그러면 낙오가 되든지. 안 그러, 그래서 말합니까? 편의점 가서 대충 사 먹으라고요. 한 번 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는 보편적 복지라는 게 사라져야 되고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월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 뭡니까? 직장을 가진 거잖아요. 어디 소속을 해서 월급, 샐러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매달. 이런 것들은 이제 직장 자체가 점점 더 소멸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소멸됩니다. 지금 가면 지하철 같은데 노인들 돌보면 한다고 그냥 할 일 없이 조끼 입고 앉아가지고 서갖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월급 줍니다. 국가에서. 왜 줘야 됩니까? 하도 노인들이 뭐라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 뭐 합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서가 있는 겁니다. 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통역을 합니까? 안내를 합니까? 요즘 안내할 거 뭐 있습니까? 네이버 지도를 다 보고 다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이제 바우처, 기본소득제로 돌려서 그냥 집안에 있든지 안 그러면 당신의 생활 공간은 이렇게 정해지라고 하는 것이 AI 시대입니다. 그럼 AI 시대 살아남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영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AI는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줍니다. 제가 직장이 사라진다고 이제 직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업은 다른 형태로 변태됩니다. 그러면 직업이란 게 뭐야?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명리학에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 잡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입니다, 능력. 자, 알겠지요? 내가 소속하는 것이 관이고요. 그 소속하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하냐가 인이고요. 자, 그 관. 그 다음 인. 하지만 내가 어떤 업무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업무 능력이 제입니다. 식상제.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식상생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자영업을 해야 살아남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AGI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로봇나 아니면 어떤
내 영화에 보면 그 아이언맨 가보면 로버트가 하든지 안 그러면 옆에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AGI가 지금 올해 얼마 전 인터뷰만 봐도 제일 늦어도 2028년, 빠르면 2026년 말 아니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2028년이면 우리 AGI를 보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AGI. 그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자, 이 AGI가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사주팔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옛날 사람 사주를 봐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주팔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사주팔자 중에 어떤 게 좋은지, 내 사주가 육친이 어떻고 지금 겪고 이거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인데,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바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직장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직장이 필요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것은 이미 산업계 전반적으로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자동화 대체가 다 가능하고, 자동화 대체하는 것보다 AI로 사람을 쓰는 게 쌀면 그때는 그 인력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일 안 하려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자식들이 소위 말해 블루칼라라는 걸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정관정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주, 옛날에 좋은 사주들이 이제 백수를 하고 있다고요. 노란 통닭집 와서 튀기고 있고 가삼동에서 커피 볶고 있다고요. 왜? 그게 직장이니까. 여러분들 삶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찾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프랜차이즈는 자영업 아니라고 늘 제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영업 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자영업도요. 이 자영업은 완전히 이건 능력치거든요. 이제 정규직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규직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내가 이제 하루에 12시간씩, 8시간씩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노동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조효수당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안 주려는 건데, 여러분들 편의점 같은 운영은 식당 같은 운영 해보십시오. 예. 그 편의점 같은 거 운영해 보시면 그게 하루 종일 이렇게 하려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주려면 뭐 주휴수당 줘도 다 줘야 돼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내가 데리고 정규직으로 쓰는 것 같으면 몰라 뭐 주휴수당을 주면 되지만 정규직이 아닌데 왜 주휴수당을 줘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법이 정말 악법이 되는 게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란봉투법까지 하면 점점 더 사업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프로젝트 모아가지고 그때 일하고 해쳐모요. 그럼 뭡니까? 용병들처럼 내가 어디 해쳐모야 할 때 손도고 져주세요. 보고 있을만한 이 분리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회사에서 오래 가서 돈을 벌고 산다 이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망하는 시대라 하잖아요. 자영업자가 망하는 게 많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이 앞전에는 아무 준비 없이 했잖아요. 그냥 그 자영업자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동종업계 해가 카페에서 망하고 식당에서 망하거든요. 카페나 식당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식당은 점점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바우처 인생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지금 식당 가격에 예를 들어 부산에 국밥이 지금 9,000원 만 원씩 하는데 5,000원짜리 국밥집 그런 거 우동집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우처를 받고 기본소득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금액이 딱 맞거든요. 왜냐 그래 해야 국가소득이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게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도 국밥도 부산에서 잘하는 데는 13,000원씩이에요. 국밥 자체가 16,000원짜리도 있어요. 설렁탕요? 요즘 잘하는 데는 22,000원씩 합니다. 서울 가면. 그러니까 설렁탕 만원짜리도 있고 22,000원짜리도 있어요. 22,000원짜리 설렁탕 먹을 수 있습니까? 냉면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 16,000원, 18,000원 합니다. 뭐 비싸다고 안 한다. 그래도 먹는 사람 먹어요. 이제 이렇게 점점 더 나눠지는 겁니다. 점점 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면 한 가지만 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 가지를 몇 가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저도 말합니다. 그래 쓰지 마세요. 합니다. 왜? 4시간씩 끊어 쓰라고. 한 주에 15시간인가 몇 시간, 그 정해진 거 있잖아요. 그거 안에 쓰라고. 그래서 끊어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동네 사람 알바할 사람 쓰라고.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어지간한 업무는 다 대체가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대체가 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월급 받는다고, 샐러리 받는다고 해서 어렵습니다.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놈의 인건비가 너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화를 더 목말라 하고 있고, 가능하면 비정규직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예. 아니면 공장 통째로 옮겨버리잖아요. 현대제철 이런 거 보세요. 포항제철, 포항이 철강의 도시인데 포스코 고로 하나 공장 하나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런데 포항이 제철이 망합니까? 아니요. 포스코는 다른 식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그런 노동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동자가, 한마디로 이제 노동자 월급쟁이는 정말 살아나기 힘든 겁니다. 저희도 회사에 사람 안 쓰잖아요. 필요한 거 외주주고 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영업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운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운이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반드시 계절이 바뀌거든요. 모든 계절이 다 유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계절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은 동덕이라 같고 가을, 겨울은 동덕이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봄, 여름 유리한 사람은 반드시 가을, 겨울이 안 좋습니다. 가을, 겨울이 좋은 사람은 봄, 여름, 겨울이 안 좋습니다. 봄, 여름이 안 좋습니다. 그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음양이잖아요. 음양. 그래서 이 음양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건데, 지금 우리에게 인간에게 두 가지 난제가 생겼잖아요. 왜?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수명이 길어졌는데 수명만 길어졌지 여러분들의 건강은 좋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건강 유지가 되잖아요. 수술을 하든 치료를 받든 없으면요. 쪽방촌 맥도날드 하면 그거라 제가 말하잖아요. 이제 암 치료 할 수 있어요. 한 2억만 있으면 몸만 암 어지간한 다 잡아냅니다. 그 원자력 병원에 있는 거 이름 까먹었다. 그거 치료하면 그래 됩니다. 그래 하지만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항암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벌써 거기 차이 나는 겁니다. 그거는 깔끔하게 몇 번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거는 보험도 안 돼요. 그래 비행기에서 이런 데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완전 인공관절 넣으면 돼요. 수술해가지고 좋은 데 가서. 근데 안 되면요. 그 주사 맞으러 다녀야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그 의료보험 제도도 손을 봐야 되거든요. 점점 더 손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영화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능력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노동자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니 뭐 노조를 만들려면 그 회사가 커야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저희 생각이 아니고 저는 앞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 10년 후 일어날 일을 보고 있고 이미 거기에 나가서 일어난 사건들 갖고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주가 살아납니다. 이제는 식상생재들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내가 관밖에 못 쓴다. 식상 쓰다가 관이 들어왔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차려서 진짜 자영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식상생재를 쓰는 사람이 관이 없다면 프리랜서로 움직이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벌면 됩니다. 하지만 식상생재 있는 사람이 관이 있다. 가게 차려야 됩니다. 가게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은 차려야 됩니다. 내가 팔자가 안 좋아졌다? 내가 안 풀린다? 이 대운을 몰라서 그런 거고, 육친의 모습이 이제는 세상이 변했는데, 그걸 못 따라가고 옛날식으로 해석하고 있니까 그럴 겁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망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자유의지 때문인 거죠. 자유의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대부분 하지 않아요. 조국 돈 별로 안 많습니다. 조국은 자기 자식 입시 비리 안 시킨 거 이번 나왔죠. 조국은 입시 비리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좀 있으면 다 밝혀질 겁니다. 동양대에서 그게 조작됐다는 거, 표창장 사건 조작됐다는 거. 아직 근데 입시 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이제 좀 있으면 밝혀질 겁니다. 억지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계 논두렁 시계 버릴 때는 알고 보니까 그래 죽고 나서 뭐 했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 없었다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미 입시 비리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때도 뭐 한성조연화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동성고등학교 그 이사장 딸내미였는데, 승마회가 고려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승마회가 들어갑니까? 승마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때도 내 그 경주용 승마 하려면 일단 그때 당시에도 억 단위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말이 있어야 승마로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간 애들 많지요? 고려대 들어간 애들. 하나의 그 아들들도 그랬고, 예. 이거 다 입시 비리예요. 예전부터 있었어. 우리 때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부에 대물림에 사주팔자라도 명리학에서도 당연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부의 대물림 뭐가 나쁩니까? 얼마나 좋은 건데. 내가 부를 쌓아서 내가 물리주는 건데. 팔자가 좋은데. 물론 팔자가 밑에서 안 좋으면 까먹겠죠. 인생이 결여될 거라면. 그래도 먹고 사는 겁니다. 부의 대물림은 정상입니다. 부의 대물림 정상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 부익부가 될 거라고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한국은 자꾸 부자나 저런 거 부자나 부정인 뭐 능력 있는 사람이요. 저희 이야기하죠. 도덕윤리는요. 가난하고 능력 없는 자들의 이거 뭐랍니까? 칭얼거림밖에 안 됩니다. 자들 신경 안 씁니다. 아유 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명리학에서 바람 피울 사람이 바람 피우는데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 제가 타로 채널 하나 운영하는 거는 아예 주제가 그겁니다. 불륜 상담. 불륜을 어떻게 들키지 않게 잘 하느냐 이거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불륜해야 되는 사람 불륜해야 되는 거. 바로 그겁니다. 의사가 양성돼서 의료비가 떨어져야 되는 거 의사가 양성되고 이제 민영화되면 의료비가 올라야죠. 그래야 고소득 되는 거죠. 의사 전체의 소득은 올라갑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 의사들도 이제 지금도 개인 병원이 얼마 안 되고 잘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이제는 의료 체계가 완전 바뀝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고급 의료기업 미국처럼 나머지들은요 보건소 가셔야죠. 그래서 개인 병원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가 나오고 나면 이제 진료 시스템 자체가 바뀌거든요. 의료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의료비가 얼마나 싼지 아십니까? 의료보험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 때문에 대한민국 재정이 국방비도 많이 세지만 의료비도 무슨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이든 노인들이 그 노인들이 불필요하게 받아간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새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 돌보간다고. 저 그거 반대입니다. 예, 명확하게 만드는. 명리학에서는 고생할 사람은 고생해라는 게 명리학입니다. 고생해야 될 사람을 고생시키지 않고 왜 복지로 다 해줘야 됩니까? 그 명리학에서 어긋난 겁니다. 명리학은요, 잘 될 놈은 잘 되고 고생할 놈은 고생하는 거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AI 시대에 바뀌어갈 이 모습들을 쭉쭉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십시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대우받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펼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뭐 노동자를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불필요해진 겁니다. 근데 하루 아침 못 바꾸죠? 10년 걸립니다. 왜? 대체제가 있거든요. 바로 AI입니다. 그 AI가 나오고 나면 여러분들의 사주팔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주팔자의 능력이 훨씬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는 국가급 한 개인이 국가급의 재산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와 비슷한 돈을 일론 머스크 개인 재산입니다. 우리나라 1년 GDP가 이 정도 이전 그래 됐어요. 이런 것들이 점점 제가 알겠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은 부자가 나올 거라고 이제 예. 더 이상 직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돈이 많은 사람이 부도덕한 행위는 부도덕이란 말 자체가 맥락이 없습니다. 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자영업 해야 되는 잊지 마시고 자영업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이제는 모든 건 능력치로 갑니다.
도덕윤리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미 자본주의는 도덕윤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도 도덕윤리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칭얼대고 징징거리니까 나는 보수라고 진보라고 나와가지고 뭐 보편적 복지고 뭐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뭐, 하여튼 다 이민자 받아주고 다 그게 그런 겁니다. 진보 개념에서. 메르켈이 그래가 독일, 유럽 다 망쳐놨잖아요. 예. 그게 자본주의, 민주주의 극단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다른 제도로 나옵니다. 철저하게, 사주명리학에서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능력적으로 가는 겁니다. 사주명리학은 능력과 운이거든요. 그 능력과 운 좋은 놈 됩니다. 그거는 걔도, 그 사람도 하잖아요. AI 학자들도 하잖아요. 다시는 운이다, 이런 거. 럭키라고, 럭키. 운이 좋았다.